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미국 본토에서 조종하는 드론 공격으로 사살됐습니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쪽집게 제거 작전을 보며 북한의 김정은은 무엇을 느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2일 밤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공습해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쿠두스군 총사령관인 솔레이마니를 사살했습니다. 솔레이마니를 정밀 타격한 병기는 미국 본토에서 조종한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7대의 자동차 행렬이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할 무렵 상공을 나르고 있던 드론 MQ-9 리퍼는 솔레이마니가 탄 차가 사격용 모니터 화면 열십자 표적 안에 들어오자 적외선 센서, 레이저 거리 탐지기와 정밀 타켓 장치 등을 작동해서 아이들이 전자게임 하듯 표적들을 하나씩 명중시켰습니다. 상공을 나르고 있는 드론은 맨 앞을 달리던 선두차에 이어서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를 순식간에 따박따박 공격했습니다. 그때 차에서 뛰어내려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병사들에게도 정확하게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솔레이마니의 동선을 실시간 추적하다가 결정적인 기회에 전격적으로 감행하는 표적 기회 포착 방식으로 수행됐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 상황과 정보에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미국 본토에서 조종하는 대로 드론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낸 특수작전이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한 이 작전은 1분 40초짜리 동영상으로 압축돼서 인터넷을 뒤덮고 있습니다. 암살에 투입됐던 MQ-9 리퍼는 위성으로 원격 조종하는 무인 정찰 공격기입니다. 머리 위를 날아가도 소리가 없고 백발백중 임무를 완수하기 때문에 하늘의 암살자 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드론 등의 별명이 붙은 최첨단 장비입니다. 지상에서 리퍼가 비행하는 것을 보거나 비행하는 소리를 듣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 본토에서 이 드론을 조종하면 수천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는 적의 핵심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암살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감시, 수색, 구조 업무 등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리퍼는 길이 11m, 날개 폭 20m, 무게 약 2200kg으로 일반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작고 레이저로 유도하는 헬파이어 미사일 14발, 레이저 유도 폭탄 2발 등 약 1.7톤의 무기를 싣고 14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약 7600m 상공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편이 식별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최첨단 관측 표적 확보 장치 등이 장착되어 있어서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때에는 민간인을 해치지 않고 테러범만을 암살하기 위해 고안된 닌자 폭탄을 탑재해서 솔레이마니가 탄 차의 지붕만 뚫렸을 뿐 차 자체는 물론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쪽집게입니다. 미 공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퍼는 적외선 센서와 컬러 모노크롬 일광 TV 카메라, 이미지 강화 TV 카메라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24시간 내내 미국 본토의 지상작전 통제부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리퍼는 2015년 이슬람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아랍계 영국인 대원을 제거하는 데 쓰이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작년 10월 미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IS 수계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공격했을 때에도 리퍼가 동원됐습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편 이유는
지난 12월 27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이라크 미군 기지 공습으로 미국 민간인 한 명이 숨진 직후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됐습니다. 지난 12월 29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던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가서 이란 군부의 임박한 공격에 관한 정보를 보고했을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사살 아이디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뒤에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습격당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서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일 늦은 시각에 암살 명령을 전격 지시했다는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솔레이마니의 사망이 확인된 뒤 기자회견을 통해서 솔레이마니는 미국 외교관과 군 요원에 대해 곧 사악한 공격을 하려고 했었다. 이번 조치는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전쟁 중단을 위한 것이었다며 방어 차원에서 그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기회를 놓쳤더라면 솔레이마니가 미국인 수십 명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코드스군 사령관 참수작전에 공격용 드론 리퍼를 투입하면서 이른바 킬러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무기 도발 가능성을 공언한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드론 공격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레드라인을 넘으며 까불다가는 모든 게 끝나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노출되는 움직임을 지금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새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기는 했지만은 거기에 관련되는 사진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개 활동에 관한 보도도 최근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한미군은 북한 지역에 대한 정찰을 넘어서 요인 암살에 나설 수 있는 공격용 드론 그레이 이글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2017년 그레이 이글 12대를 전라북도 군산기지로 들여온 뒤에 2018년 2월 중대를 창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이글은 적외선 카메라 등 감시 장비를 탑재하고 최고 8.8km 상공에서 30시간가량 머물며 정찰 활동 등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속 28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군산기지에서 1시간 남짓하면 평양까지 갈 수 있고 북한 지휘부의 시설을 1m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미국 등에 대해서 하는 짓을 보면 아무한테나 함부로 까불며 덤벼드는 철부지 유치원생이 대학생 어른에게 침뱉고 욕하며 달려드는 꼴입니다. 트럼프가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손본 것을 김정은은 무건교시, 말없이 행동으로 일깨워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이제 그만 까불고 몸 조심해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